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무꾼 석돌이의 등에는 키보다 높은 나무 더미가 실려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숨을 고르며 잠시 땔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걸로는 어림도 없겠다. 2배는 더 해야겠어. 석돌이는 다시 도끼를 들어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일하고 나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석돌이는 만족하고 무거운 땔감을 등에 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석돌이는 양반가 대문 앞에 도착하여 땔감을 내려놓았습니다. 감히 대문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자세로 서 있었지요. 이윽고 하인이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석돌이 왔느냐? 예, 여기 땔감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적지 않게 해왔으니 값을 좀 후하게 쳐주십시오. 이 천한 놈, 어제보다 적지 않느냐? 아닙니다. 어제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헛소리 말거라. 내 눈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게냐? 양이 적으니 삭슬 깎아야겠다. 아이고, 아니 됩니다. 그랬다가는 입에 풀칠도 못합니다. 제발 깎지 말아주십시오. 석돌이는 애걸복걸하며 하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바지를 푹 찢고 말았습니다. 하인은 화를 내며 석돌이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 미련한 놈, 몇 벌 있지도 않은 옷을 찢어먹어. 역시 값은 절반만 주겠다. 석돌이는 억울함을 사기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쥐어진 엽전 몇 잎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약값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돌이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해가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그의 마음에는 무거운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한 신분 탓에 남의 지파인에게도 매질당하는구나. 이렇게 평생 남에게 굽실거리면서 살아야 하나. 석돌이는 한숨을 내쉬다가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석돌이는 무릎을 꿇고 그 꽃을 바라보았지요. 꽃잎 사이로 맺힌 이슬이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꽃을 살펴보았습니다. 길바닥에 난 꽃이라도 이렇게 아름답거늘? 어째서 내 삶은 추레하기만 한 걸까? 석돌이는 다시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석양은 점점 어둠의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을 어귀의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막 앞에 다다르자 술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그를 맞이했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은 등잔불 아래 장사꾼, 농부, 하인들이 섞여 앉아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구석에서는 장사꾼 삼봉이가 이미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삼봉이는 석돌이를 발견하자마자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석돌아, 이리 와서 한잔하자. 오늘 장사가 잘 되어 내가 한턱 내겠다. 듣던 중 반갑구나. 안 그래도 오늘 일진 사나웠는데 말이야. 석돌이는 친구 옆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삼봉이는 석돌이의 어깨를 툭 치며 술을 한 잔 따라 주었지요. 삼봉이는 여러 고을을 다니며 장사를 하는 덕에 세상 물정에 밝았습니다. 그런 일은 잊어버리고 내 말 좀 들어보거라. 요새 양반가 마님들이 말이다. 말솜씨를 가진 남자에게 마음이 끌린다더구나. 아무리 신분이 천해도 쇠바닥에 기름칠한 녀석이면 마나님들이 아주 껍벅 죽는단다.
말솜씨가 좋아봐야 못하느냐. 그렇다고 우리 같은 천민들에게 눈길이나 주겠더냐? 삼봉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터에서 보고 들은 세상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내가 지난번 한양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나무꾼이 양반집 규수에게 아름다운 시를 지어주어 그만 마음을 사로잡았다더구나. 그 나무꾼은 지금 비단 옷을 입고 산다지. 그 말이 정말이냐? 그래 이놈아. 근데 내 놈은 시는커녕 문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이지. 그런 너에게 이 삼봉이가 귀한 시구를 전수해주겠다. 어디 한번 읊어봐라. 그래, 내가 석돌이 네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니까. 다른 놈들에게는 입도 뻥끗 말거라. 석돌이는 양반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술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 잊지도 않은 용기가 잔뜩 부풀어 올랐습니다. 석돌이는 목을 가다듬고 떨리는 목소리로 삼봉이가 말해준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여. 그대를 보면 내 마음이 떨리나니. 나무꾼의 거친 손으로 지은 시 한 수 받아주어. 그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자마자 하인들이 달려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있었지요. 이 미친놈이 한밤중에 뭔 짓거리냐? 자던 사람들 다 깨우는구나. 하인은 차가운 물을 석돌이의 얼굴에 끼얹으며 개쫓듯 내쫓았습니다. 석돌이의 얼굴에는 물과 함께 수치심이 흘러내렸지요. 그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석돌이는 다른 양반가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찬물을 끼얹으니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이 알 수 없는 용기가 더 생겨났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그대를 생각하면 내 마음도 흔들리나이다. 이번에는 문이 열리고 노파가 나왔습니다. 노파는 석돌이의 초라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귀신이 나타났네. 도둑이야. 석돌이는 또다시 쫓겨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김판서 댁으로 향했지요. 김판서 댁 앞에서 석돌이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마지막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지요. 감히 천한 놈이 집 앞에서 무슨 짓이냐? 맞아, 죽고 싶으냐? 석돌이는 하인들을 피해 달아나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신나게 몽둥이 찜질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봉의 이야기는 그저 술주정에 불과했을 뿐이죠. 나무꾼 석돌이는 며칠 동안 사람들을 피해 홀로 산속에서 지냈습니다. 양반가에서 당한 수치심이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요. 그는 무거운 도끼를 들어 나무를 베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삼봉이 그놈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 취급하겠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지요. 이내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는 급히 나무를 챙겨 익숙한 길을 찾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길은 진흙탕이 되어 미끄러웠지요. 그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밤이 깊어지겠구나.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자 석돌이는 근처에 있는 오래된 사당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이라면 폭우를 피할 수 있을 것이었지요.
그는 방향을 바꾸어 산 중턱의 사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헌데 사당에 도착한 석돌이는 처마 아래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놀라움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이게 웬일이오? 이런 곳에 여인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주 번듯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비에 쫄딱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는 뜨거웠지요. 석돌이는 그 옷차림을 보고 즉시 양반가 부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석돌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천한 자신이 양반가 부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큰 죄가 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인간의 도리로서 그녀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가냘픈 목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약초를? 게다가 시녀와 헤어져 포구에. 여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횡설수설하였습니다. 듣자 하니 친정어머니의 병환을 위해 귀한 약초를 찾다가 포구 탓에 함께한 시녀와 헤어지고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름을 물으니 간신히 윤서연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석돌이는 망설임 없이 윤마님을 등에 업고 자신의 초가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포구는 계속해서 두 사람을 적셨습니다. 양반과 부인을 없는 죄로 곤장을 맞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석돌이는 윤마님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낡은 집자리에 눕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양반가의 귀한 마님이 이런 초라한 곳에 누워있는 모습이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윤마님의 창백한 얼굴과 뜨거운 이마를 보며 석돌이는 간호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약초 주머니를 가져왔지요. 마님, 열이 너무 높으시니 약초를 다려드려야겠소. 어머니께 배운 약초 지식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석돌이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열을 내리는 약초를 골라 정성껏 다렸습니다. 그는 윤마님의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동이 틀 무렵 윤마님의 열이 조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는 지친 눈으로도 그녀의 상태를 살폈지요. 물을. 석돌이는 급히 물그릇을 가져와 조심스레 윤마님의 입술에 물을 적셔 주었습니다. 그때 윤마님이 눈을 떴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석돌이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윤마님은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의 모습에 놀라움이 역력했지만 이내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대가 나를 구해주었구려. 고맙네. 석돌이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마님의 창백한 얼굴에도 고귀한 품위가 느껴졌지요. 윤마님은 석돌이가 준비한 약초차를 마시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석돌이가 약초를 다루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그대는 약초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네만.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었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항상 병약하셔서 어릴 적부터 산에서 약초를 찾고 배웠지요. 비록 글은 모르지만 약초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윤마님은 석돌이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의 존경에 기색이 어렸지요. 그대의 정성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옵니다, 마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윤마님은 감사의 눈빛으로 석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천하지만 순수하고 마음씨 착한 나무꾼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석돌이 역시 윤마님의 부드러운 눈빛에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허나 곧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며 그런 감정을 억눌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윤마님의 열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석돌이는 밤낮으로 간호하며 약초차를 다려 먹였지요. 이른 아침 석돌이는 윤마님의 이마에 손을 대어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마님, 열이 완전히 내리셨습니다. 이제 위험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대의 정성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걸세. 진심으로 감사하네. 석돌이는 윤마님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이마에 닿았던 것을 새삼 떠올리고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는 자신의 주제를 넘었다는 생각에 황급히 손을 떼었습니다. 천것이 멋대로 이마를 만져서 죄송합니다. 윤마님은 석돌이의 진심 어린 걱정과 정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지요. 석돌이 그대의 정성에 감복했어요. 양반가에서도 이런 정성을 보기 어렵지요. 저녁이 되자 윤마님은 완전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석돌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지요. 윤마님은 석돌이의 순수한 마음씨와 지혜로움에 점점 더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지요. 나는 정략 결혼으로 김판서댁에 들어갔소. 친정어머니가 병환이 위중하시어 약초를 구하러 나섰다가 폭우에 갇힌 것이오. 의식을 잃으셨어도 그 말씀을 끝없이 하시더군요. 참으로 효심이 지극하십니다. 석돌이의 진심 어린 말에 윤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듯 했지요. 석돌이, 그대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 어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어요. 고마워요. 석돌이는 윤마님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신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친밀감이 흐르는 가운데 석돌이와 윤마님은 각자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감정과 신분의 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윤마님은 완전히 회복되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꾼 석돌이는 그녀에게 마지막 약초차를 건네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지요. 석돌이, 그대의 정성 덕분에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네. 이제 저택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그대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커. 아닙니다요. 보답 같은 것은 생각지 마십시오. 약초를 잘 안다고 했지? 김판서댁에는 넓은 정원이 있는데 정원지기가 필요하네. 그대가 우리 저택의 정원지기가 되어주면 어떤가? 제가 어찌 감히 그래도 되겠습니까? 걱정 말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네. 그대의 재능이 그저 산속에 묻혀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일세. 이틀 후 석돌이는 윤마님을 따라 김판서댁 앞에 섰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발이 떨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요. 화려한 대문과 높은 담장은 그에게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두려워 말고 따라오게. 내가 모든 것을 설명했으니 아무도 그대를 해코지하지 않을 걸세. 대문이 열리자 석돌이는 넓은 마당과
화려한 기와집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녀 춘단이가 윤마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석돌이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뒤로 여러 하인들이 수군거리며 석돌이를 힐끔거렸습니다. 춘단아, 이치는 석돌이라고 한다. 오늘부터 우리 저택의 정원지기로 일하니 잘 도와주거라. 다른 이들도 듣거라. 석돌이는 내가 산에서 위급할 때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니 모두가 존중해야 할 것이다. 예, 마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춘단은 석돌이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석돌이의 순박한 모습에 호감을 느낀 듯했지요. 그러나 다른 하인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원일은 처음이라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석돌이는 어색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춘단아, 석돌이에게 정원과 그의 거처를 안내해 주거라.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준비해 주도록 하여라. 이후 석돌이가 김판서 댁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원 구석구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꾸며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시켰지요. 해질녘, 인적이 드문 시간에 석돌이는 윤마님의 부름을 받 정원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정자로 향했습니다. 석돌이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정자에 올랐습니다. 석돌이 이리 오게. 그대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구려. 특히 이 정자 주변의 꽃들이 참으로 보기 좋네. 마님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에서 가져온 야생화들이 마님 눈에 들어 다행이옵니다. 석돌이는 정자 가장자리에 공손히 앉았습니다. 그는 윤마님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려 했지요. 윤마님 앞에는 책과 붓, 먹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싶네. 식물에 대한 그대의 지식이 글로 남겨진다면 더욱 가치 있을 걸세. 문자 말이십니까? 적간놈이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분수에 넘치는 일이옵니다. 남들이 알면 마님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신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걱정 말게. 이 정자는 인적이 드무네. 조금만 조심하면 별 문제 없을 게야. 석돌이는 윤마님의 가르침에 따라 처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첫 글자를 쓰다가 먹물을 종이에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님. 손재주가 없어서 이런 섬세한 일은 젬병입니다. 괜찮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지. 이렇게 붓을 잡아보게. 윤마님은 석돌이의 손을 잡아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 해질녘이면 정자에서 만나 시와 글을 나누었습니다. 석돌이는 윤마님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식물과 약초에 대한 지식을 전수했고 윤마님은 그에게 시와 글을 가르쳤지요. 그들은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첩 옥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윤마님이 석돌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여러 날 관찰해왔지요. 마님이 별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헌데 내게는 기회일 수 있다. 옥부는 김판서의 첩으로서 오랫동안 저택에서 권세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윤마님이 후처로 들어오면서 그녀의 위치는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옥분이는 윤마님을 몰아내기 위한 건덕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마님은 석돌이에게 직접 지은 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시는 그대의 것이네. 산에서 만난 그날의 기억을 담았지.
마님, 이런 귀한 선물을 제가 어찌? 석돌이가 실을 받아들자 두 사람의 손이 잠시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옥부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주 잘도 놀아나는구나. 천민과 마님 사이에 뭔가 있는 것이 분명해. 이거면 정말 쫓아낼 빌미가 되겠는데? 석돌이는 윤마님의 가르침으로 글을 배우며 동시에 맡은 일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석돌아, 대감나리께서 오랜 출장에서 돌아오셨다. 대감나리가 네가 꾸며놓은 정원을 보고 퍽 기꺼워하시더구나. 곧 부르실 것 같으니 그리 알거라. 그게 정말이오? 아이고, 나으리를 직접 본다고 하니 심장 떨리는구만. 김판서는 위엄 있는 모습으로 석돌이를 맞이했습니다. 석돌이는 잔뜩 긴장하여 엎드려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대가 석돌이인가? 내 부재 중에 정원을 이토록 아름답게 가꾸었다고 들었다. 내 대감 나으리. 소인이 석돌이라 하옵니다. 부족 하나마 정성을 다해 가꾸었사옵니다. 부인이 너에 대해 말한 것이 사실인 것 같구나. 솔직하고 순박한 성품이 보여. 김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돌이, 너의 출신은 미천하나 재능은 귀하도다. 솜씨와 안목이 보통이 아니다. 김판서는 모든 하인들을 마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석돌이는 김판서 옆에 서 있었지요.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오늘부터 석돌이를 정원 총책임자로 임명하노라. 그의 지시에 따라 정원 일을 하도록 하라. 별채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품삯도 그에 따라 인상하겠다. 하인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불만이 스쳤습니다. 천안 나무꾼 출신이 갑자기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대감나으리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를 놈에게 어찌 중책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내 명령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나으리 이런 큰 은혜를 소인이 어찌 감당할 수 있사옵니까? 늦어름의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정원 총책임자가 된 석돌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요. 그는 내일 있을 손님 맞이를 위해 정원 상태를 점검하며 나무들을 손질했습니다. 이 버드나무 가지가 너무 늘어졌구나. 내일 아침에 정리해야겠다. 그때 하녀 춘단이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다급해 보였지요. 석돌이 어른, 윤마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별채에 있는 귀한 화초가 갑자기 시들어보러 와 달라 하셨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그래도 마님의 분부라면 가봐야겠구나. 석돌이는 정원 도구를 챙겨 윤마님의 별채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저택은 고요했고 대부분의 하인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요. 석돌이가 별채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방에 불빛이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님, 석돌이가 왔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석돌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윤마님이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즉시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도덕적 양심과 인간적 욕망이 격렬하게 충돌했지요. 석돌이의 발은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경하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면서도 윤마님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지요. 석돌이는 마침내 자신을 다잡고 급히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만 발이 나뭇가지에 걸려 소리를 내고 말았지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윤마님이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구십니까? 거기 누가 있소? 석돌이는 나무 뒤에 숨었지만 윤마님의 시선이 그의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요. 윤마님의 눈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석돌이는 당황하여 그 자리를 급히 피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지요. 윤마님은 욕조에서 몸을 낮추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석돌이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일이다. 야단났어. 마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다니. 그러나 석돌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옥분이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석돌이가 윤마님을 훔쳐보는 장면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지요. 옳거니 아주 미끼를 덥석 물었구나. 옥분이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초가을의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는 목욕 장면을 목격한 후 이틀 동안 윤마님을 피해 다녔지요. 그러나 오늘은 정원 관리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정자에서 윤마님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돌이는 정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윤마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정자에 올랐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돌이 오늘은 왜 그리 말이 없나? 게다가 며칠 동안 나를 피하는 것 같았는데. 아, 아닙니다. 그저 정원 일이 많아서. 석돌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구나. 비가 그칠 때까지만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석돌이는 불안한 마음에 자꾸 발을 동동 굴렀지요. 윤마님은 그런 석돌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석돌이, 그날 밤 별채에서 그대였지? 석돌이는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지요. 허나 도망칠 곳도 없이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님, 그것은 제가 실수로 정말 불경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화나지 않았네. 다만 그대의 진심이 궁금할 뿐이네. 석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 윤마님에게 화가 될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지요. 윤마님이 살짝 떨자 석돌이는 망설임 끝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마님, 이것이라도 걸치십시오. 고맙네. 마님, 사실은 제가 마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천한 제가 감히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 옳지 않더라도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해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석돌이의 고백에 윤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석돌이를 바라보았지요. 정자 밖으로는 폭우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석돌이, 나 역시 그대에게 마음이 끌리네.
정략 결혼으로 팔려온 이후 진정한 사랑이란 것을 그대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지. 윤마님, 우리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천한 신분이고 마님은 고귀한 양반가의 마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저는 목숨을 잃고 마님은 가문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석돌이, 이제 우리 사이에서는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말게. 그저 윤씨라 부르게. 신분의 벽이 우리 사이에 있다 해도 내 마음만은 자유롭네. 석돌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윤 마님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그들은 이 사랑이 가져올 위험과 대가를 알면서도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윤씨, 당신을 위해 이 목숨이라도 바치겠소. 비록 이 사랑이 금지된 것일지라도. 석돌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어.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석돌이는 윤마님과의 밤을 생각하며 행복감에 취해 정원의 꽃들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다가와 전언을 전했지요. 석돌아, 옥부마님께서 창고 뒤편으로 급히 오라 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더라. 석돌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옥분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그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옥분의 권력과 자신의 신분 차이를 잘 알고 있었지요. 옥분이는 석돌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서려 있었지요. 석돌이, 이리 오게. 그대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부르셨습니까? 마님? 무슨 일로 이런 곳에서? 그대와 윤마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다네. 석돌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의 목숨이 옥분의 소나기에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천민이 양반과 마님과 사통하는 죄는 알고 있겠지? 이 사실이 김판서 대감께 알려지면 그대는 물론 윤마님도 무사하지 못할 게야.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윤마님께 글을 배우고 있을 뿐. 거짓말.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았네. 연못가에서 그리고 정자에서 벌어진 일을. 석돌이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윤 마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단을 내려야 했지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대단히 음흉한 분이시군요. 허나 마님께서도 조심하셔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 밤중에 우연히 마님께서 김판서 대감의 금고에서 재물을 빼내시는 모습을 보았지요. 옥분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석돌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정원일을 하다 우연히 옥분의 비밀을 목격한 것이었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런 일은 없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조사하실 테고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석돌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옥분이는 석돌이의 예상치 못한 대응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감히 나를 협박하다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서로 보지 못한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옥분이는 갈등했습니다. 확실히 이 비밀이 드러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게는 사흘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내 제안을 생각해 보거라. 윤마님을 포기하고 나의 편이 되면 그대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옥분이는 차갑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석돌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는 윤마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석돌이는 윤마님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그녀를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뒤에서 다가온 2명의 건장한 하인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하인들은 석돌이의 입을 막고 그를 저택 뒤편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옥분이가 차갑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석돌이, 내 제안을 거절하려 했구나. 윤마님에게 모든 것을 말하려 했겠지? 이것이 무슨 짓이옵니까?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옥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석돌이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약속? 천한 놈이 감히 양반과 약속을 논하다니? 내 주제를 알아야 할 때다. 내 계획을 방해할 순 없어. 하인들은 석돌이를 기둥에 묶고 옥분의 명령에 따라 매질했습니다. 석돌이는 정신없이 얻어맞으며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런 석돌이의 머리를 움켜쥐고 강제로 들어올렸습니다. 이제 증거도 만들어 두었다. 윤마님의 금비녀가 내 방에서 발견될 것이야. 도둑으로 몰아 너를 이 저택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런 거짓을 누가 믿겠소? 대감은 내 말을 믿으실 것이다. 너는 그저 천하디 천한 천민이지 않느냐? 옥분이는 차갑게 웃으며 창고를 나갔습니다. 하인들도 석돌이를 기둥에 묶은 채 자리를 떠났지요. 석돌이는 고통 속에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저택의 다른 곳에서는 하녀 춘단이가 윤마님에게 급히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옥분마님이 석돌이를 창고에 가두고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금비녀를 석돌이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저는 오래전부터 옥분마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옥분마님이 대감님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도 눈치챘지요. 오늘 옥분마님이 석돌이 어른을 끌고 가는 것을 보고 뒤를 밟았습니다. 윤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결단을 내렸지요. 춘단아, 어서 가자. 어둠 속에서 창고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윤마님과 춘단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지요. 그들은 하인들의 눈을 피해 비밀 통로를 통해 창고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석돌이, 이게 무슨 일이냐? 윤 씨, 위험합니다. 옥분마님이 우리 사이를 알고 알고 있다. 춘단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옥분이 너를 해치고 내 금비녀를 당신 방에 숨겨두었다는 것도. 허나 옥분이가 김판서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 춘단이는 비단천에 쌓인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옥분이 김판서의 재산을 빼돌린 증거였지요. 당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석돌이는 고통 속에서도 윤마님을 걱정했습니다. 윤마님은 그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일단 여기서 나가자. 윤마님과 춘단은 석돌이를 부축하여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뒷산 별채로 향했지요. 이곳에서 상처가 나을 때까지 숨어 있어라. 내가 옥분의 죄를 밝힐 방법을 찾을 테니.
석돌이는 윤마님이 마련해준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등에는 여전히 매질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윤마님이 발라준 약으로 통증은 한결 나아졌지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치자 문이 열리고 후처 윤마님이 들어왔습니다. 석돌이, 잠은 잘 잤느냐? 상처는 어떠하냐? 윤 씨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자주 오시면 위험해. 윤마님은 석돌이 곁에 앉아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석돌이, 내가 오랫동안 모아온 금은보화가 있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곳을 떠자. 윤 씨, 그게 무슨... 나는 진정한 사랑을 그대에게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 석돌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걱정으로 뒤엉켰지요. 그는 윤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양반가의 마님이오. 나와 함께 도주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테지. 그대 없는 명예와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는 이미 결심했다. 윤 씨,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요. 나는 혼자 떠나겠네. 무슨 말이오? 내가 그대와 함께 가겠다고 했소. 당신이 천안 나무꾼과 도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은 평생 손가락질 속에 살게 될 거야. 양반가 마님이 천민과 도망쳤다는 소문은 평생 따라다닐 테지. 그런 고통을 당신에게 줄 수 없어. 윤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석돌이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지요. 석돌이, 당신은 내게 명예보다 소중해.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 윤 씨, 당신은 양반가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왔어. 천민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어려울 거야. 내가 약해 보이오? 나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소. 당신의 강인함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의 냉혹함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거야. 당신이 나와 함께 사라진다면 김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찾을 거야. 우리는 평생 도망자로 살게 될 테지. 윤마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석돌이, 당신의 마음은 알겠소. 하지만 나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소. 하룻밤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내게도 계획이 있소. 석돌이는 윤마님의 결연한 눈빛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지키려 했지요. 김판서는 윤마님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윤마님은 춘단의 도움으로 옥분이 김판서의 재산을 빼돌리고 석돌이를 모함한 증거를 모두 확보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오. 옥분이가 내 재산을 이렇게 빼돌렸다고? 네, 대감나리. 이 장부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분이 석돌이를 모함하여 그에게 매질을 가하고 제 금빈녀를 그의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김판서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지요. 옥분은 내가 아끼던 사람이었소. 이런 배신을. 하지만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소. 그녀의 말도 들어봐야겠소. 대감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판서는 즉시 옥분을 불러오라 명령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지요. 옥분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김판서의 차가운 눈빛과 책상 위에 놓인 장부들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옥분,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대감마님, 이것은 모두 오해입니다. 윤마님이 저를 모함하려는 것이옵니다. 옥분은 눈을 크게 뜨고 윤마님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윤마님이 저를 몰아내려고 꾸민 계략이에요. 장부에 찍힌 도장이 내 것이 아니더냐. 그리고 석돌이에게 매질을 가한 것도 네 명령이었다고 하인들이 실토했다. 옥분은 점차 기세가 꺾였습니다. 김판서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 그녀의 거짓말은 힘을 잃어갔지요. 그것은 제가 대감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석돌이가 윤마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김판서의 눈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옥분이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저와 석돌이를 이간질하려 합니다. 옥분, 너는 이 저택에서 즉시 나가라. 네가 가져간 재산은 모두 반환하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내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 석돌이는 윤마님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누명이 벗겨진 것이지요. 석돌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 대감께서 당신의 정직함과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셨지. 직접 만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셔. 윤 씨,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함이 없어. 당신의 명예를 위해 저는 떠나겠어. 윤마님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석돌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석돌이, 나의 마음도 변함이 없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석돌이는 상처가 회복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윤마님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저택 근처로 돌아오기로 했지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후회와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 씨, 내일 새벽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겠네.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석돌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윤마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평온해 보였습니다. 석돌이, 잘 잤어? 나는 결정을 내렸어. 어떤 선택을 했어? 이미 김판서 대감께 편지를 남겼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제 의지로 저택을 떠나겠다는 뜻을 전했지. 그리고 이것을 보시오. 윤마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쪽 바닷가 마을에 있는 작은 집의 소유권 문서였지요. 그대는 내 전부야. 내 친정 몫으로 받은 재산으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했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석돌이는 윤마님의 철저한 준비와 확고한 결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과 용기에 깊은 감동을 느꼈지요. 윤 씨, 당신의 사랑과 결심에 내가 더 이상 어찌 거역할 수 있겠어? 석돌이, 당신 없는 삶은 이미 상상할 수 없어. 내 행복은 오직 당신과 함께 있을 때뿐이야. 김판서는 윤마님이 남긴 편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분노보다는 이해와 체념이 더 컸지요. 윤 씨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면 내가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김판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윤마님과의 결혼이 정략 결혼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했지요. 윤 씨, 내가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구려.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당신이 선택한 길에서 행복을 찾기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하인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마님의 행방을 찾지 말라는 명령이었지요. 김판서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석돌이와 윤 씨는 아무도 모르게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남쪽 바닷가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윤 씨는 더 이상 양반가의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석돌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여인일 뿐이었지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안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지요. 석돌이와 윤 씨는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